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6월 3주차 주간 시세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6월 3주 6월 21일 기준이고요.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27%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17%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요. 6월 22일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그 발표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은 그 시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마 이 발표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 심리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듯 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겠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전국 모두 다 약간씩 상승했고 지방 0.19 그대로, 서울 0.12 그대로, 전세 가격도 전국 수도권 약간씩 상승한 가운데 서울만 전세 가격 지수가 약간 떨어진 모습 보이네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전국 0.27% 상승한 가운데 세종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남이 0.29% 상승했고요. 충북이 0.24%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리브부동산하고 또 한국부동산원하고 약간 또 차이를 보이는 그런 관점이 있기는 해요. 여기는 보면 충남이 0.29로 조금 더 상승했고 충북은 0.24로 둘 다 상승폭이 크기는 하지만 충남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KB 리브부동산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전이 0.18% 상승했고 세종은 0.02% 하락했습니다. 네, 전국 기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는 제주로 보이네요. 0.63% 상승.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는 인천 0.48%, 다음이 경기 0.44%입니다. 네, 5대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의 지금 상승세도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네요. 해운대구 0.59%는 우동 역세권 단지 및 정주여권 양호한 좌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요. 사상구 0.33%는 모라동 학장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연제구 0.32%는 연산동 거제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고요. 북구 0.32%는 만덕동, 금곡동, 화명동 1억 미만 단지에서 거래 발생하며 상승. 지금 전국적으로 1억 미만인 지역들 괜찮은 지역이다,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이는 데들로 많이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인 경우에는요. 매수세 감소 및 매물 누적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축소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나 거래량은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서울이 0.11%에서 0.09%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충남이 0.24% 전세가 상승했고요. 충북은 0.19%로 전세가가 상승했습니다. 대전이 0.18%. 네, 전세 가격인 경우에도 제주가 가장 높은 0.57% 상승을 했네요. 네, 세종의 전세가는요.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성동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세가를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KB 리브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조사 기준 일자는 6월 21일이고요. 수도권 아파트 지난주와 유사하거나 살짝 낮아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매가 상승률 대전이 0.32% 상승했고요. 충북이 0.35%로 대전과 충북의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충남은 0.14, 세종은 0.08로 매매가 상승률이 좀 낮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하고는 조금 다른 수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인 경우에요. 대전은 0.25% 상승했고 충북이 0.40%로 전세가 상승폭이 좀 높았고요. 충남이 0.27%, 세종은 0.03% 상승했다고 되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는 서울이 98.2로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하고요.
인천이 119.5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이 110.0으로 대전 역시 높은 매수 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전 현재도 오르고 있지만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금주 상승률 상위인 지역들 보겠습니다. 안성이 1.15%로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시흥이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 1.11 보였고 용인 처인구가 1.04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인 경우에도요. 시흥이 가장 높은 1.07 상승했고요. 인천 연수구가 0.9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매매 증가함 보시면 대전이 0.32% 상승한 가운데 동구와 중구는 그 변화량이 조금 미미한 편이었고요. 서구가 0.41, 유성구가 0.39, 대덕구가 0.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0.08, 세종은 최근에 매매가는 그다지 상승하지 않고 있는 상승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다른 지역들이 워낙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세종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를 지역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오른다. 단지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충북은 0.35% 상승인데요. 청주가 0.31%, 그중에 흥덕구가 0.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청원구 0.24, 서원구 0.31이었고 충주가 지금 한 2달 넘게 계속 상승률이 높습니다. 0.49% 상승했습니다. 제천도 0.40% 상승했죠. 그래서 이 충주하고 제천도 보면 다른 곳들이 오를 때 오르지 않고 좀 기다렸었던 지역이죠. 충남은요 0.14% 상승했는데요. 공주가 0.8%나 상승을 했습니다. 공주가 과연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를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계룡이 0.61%로 이번 주에도 공주하고 계룡의 상승이 높았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100보다 높으면 매수 심리가 훨씬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대전이 110.0으로 대전은 여전히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도 역시 1억 미만 물건에도 관심이 많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빌라라던가 오래된 아파트도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종은 34.6으로 현재 매수 심리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대전보다도 높은 매수 우위 지수를 보이고 있어요. 122.7 보시면 이 수치도 계속 꾸준히 있죠. 그러면서 현재는 충주, 제천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청남도 역시 118.3 대전보다도 높은 매수 우위 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공주와 계룡, 그리고 뭐 아산 이런 지역들 지금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6월 22일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안정보고서 중에 금융 불균형 누증으로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금융 불균형이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해서 발표된 내용인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서 주택가격에 큰 폭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에 극단적인 상황 5% 확률로 발생 가능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정의하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추정 결과 금융 불균형 누증으로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2020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높아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상승률의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한국은행 측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신용 확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는 향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 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볼 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이제
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쯤에 좀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볼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10곳 중 4곳은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 중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비중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수 기준으로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하회하는 취약기업은 상장 비상장 기업 2,520곳 가운데 1,00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4.6%포인트 상승한 값이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비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상당히 힘들다. 대출한 그 금액을 못 갚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이를 하회한다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취약기업 가운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영업 손실이 발생해 이자 보상 배율이 0 미만인 기업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32.6%를 기록했다. 재정 건전성이 부실한 기업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여신 기준으로 32.2%로 보유 여신 434조 1천억 가운데 139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좀비 기업이 늘어난 이유는요. 금융 완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타격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나빠진 결과이다. 한국은행 자체 추산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은 모든 부분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하위 25% 비중이 더욱 커졌다. 한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모니터링해 판단해야 하며 종속 가능성 판단이 되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구조조정이 너무 지연된다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이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점차 질서 있게 정상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대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은행들도 그렇고 이제 부실해질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전에 힘들었을 때 2008년도 비교하거나 금융위기 때 이럴 때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시세 동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